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8월 둘째 주 토요 경마. 지난주에 서울이 휴장을 했고요. 제주, 부산으로 펼쳐졌는데 지난주가 역시 조금 서울 경마 위주로 경마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부산이 또 편성도 좀 늘리다 보니까는 억지로 좀 늘린 느낌. 그래서 안 나올 말들 나오고 이러면서 저배당도 좀 많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쭉 서울 경마는 시행이 됩니다. 추석 때도 경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 분석 시즌 2 썰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종혁 인사드리겠고요. 마판 최강의 정보통 국가대표 경마꾼 임승진이요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서울이 좀 휴장을 했고요. 월초인데도 불구하고 8월이 지금 서울이 한 주 휴장이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4주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편성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서울이 대상 경주도 여러 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지금 교류 경주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왔다 그래요. 국제기수들? 예. 국제기수. 작년까지는 국제기수들을 불러서 했죠. 예. 어쨌든 이제 그냥 안 오는 게 나아요. 부른 거인가요? 글쎄 모르겠네요. 경마를 우리가 잘 하려면 안 오는 게 더 나아요. 당연하지.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노블 플로이 이강석 이슈 문제로 제가 좀 문제가 있었다, 트러블이 좀 있었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강석 이슈가 직접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 방송을 보고서 노블 플로잇이 임 의원님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철저하게 이제 붙들고 늘어졌다, 안 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표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마라는 게 조교사라든가 마방의 작전, 기수의 작전에 따라서 일단 최선을 다한 레이스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돈이 걸려있는 민감한 갬블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승부 의지라는 거는 한국 경마에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거대로 경마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방의 어떤 장기적인 작전, 그러니까 마피를 조금은 아낄 수도 있는 거고 추입 작전을 선행을 가야 될 말을 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사실 선행을 꼭 가야 뛰는 말을 갖다가 따라간다. 그랬을 때는 사실 이제 안 간다라고 오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사실상 이 조교사도 어떤 입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포기를 하고 모래를 좀 맞추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말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승부를 해봐야 5등 안에 들어오기도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느슨하게 경주를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것은 뭐 범죄 행위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도 각각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임 의원님이 조금은 과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임 의원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네네. 뭐 우리 박 의원이 뭐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오바스러운 표현이 나왔고 그러면서 부적절한 단어를 쓰면서 이광석 기수 개인한테 좀 상처를 준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 아무리 UCC 방송이라고 해도 방송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언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완곡하게 앞으로도 좀 표현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은 주관적이지 말 타는 기수 말 속에 들어가지 않아 보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있다라는 표현, 그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말이 이제 이해를 좀 더 구하기 위해서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뭐 적절한 표현으로 해서 서로 간에 좀 인상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은 노블 플롯이 또 안 됐어요. 또 못 하더라고. 그 말이 안 되더라고. 데뷔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주행 습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만 시간이 좀 그러니까 필요할 어떻게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이강석 기수한테도 굉장히 짜증나는 말이 좀 스트레스. 속상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날 또 점배당까지 또 부러졌잖아요. 그게 점배당이었나요? 예, 1.9배인가 뭐 이렇게 팔렸던 걸로 제가 알고 과도하게 팔리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뭐 이 얘기는 이쯤에서 잘 접겠고요. 자 8월 9일 토요 경마는 이제 서울만 14개 경주인가요? 14개,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서울만 펼쳐집니다. 제주가 휴장이고요. 1호 경마는 이제 부산이 4개, 서울이 12개 이렇게 펼쳐지겠고요. 자,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10경주와 12경주인데 박정혁이가 10경주, 이비현님이 12경주, 임승진 의원이 12경주, 박정혁이가 10경주, 임승진 의원이 12경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 경마 휴장 직후 경마입니다. 1300m 국내산 6군 경주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천제일, 7번마 과천제일, 바로 이제 이마필이 가장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하게 추천드렸어요. 텍스트북에 붙여서 한방마권 럭키 이글을 적중을 했어요. 받치는 바권 적중은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목차로 졌죠. 그래서 제가 이마필은 7월 13일 날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타면은 분명히 더 나올 마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목차로 아쉬움. 어떻게 보면 이마필도 참 지금 말 상태가 좋아지고 나서 운이 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편성상 과천제일 7월 13일처럼 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편성상은 뭐 과천제일 뺄 수가 없는 말인데 문제는 이제 물론 늦밟기는 최근에 잡혔다고 치고요. 그 전에 계속해서 늦발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 7월 13일부터 발주가 잘 나왔고 또 직전 경도 발주가 잘 나오더라고요. 늦발은 고쳐졌다 치고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제 주행 중에 안으로 기대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도 아마 페인이 제 기억으로는 이하나 기수가 안으로 기대는 걸 적절하게 제어를 좀 잘했으면 좀만 더 잘했으면 좀 입상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기억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게 문제라고 보고 또 결국에는 또 이게 최근에 뛰었던 것 때문에 최고 인기마로 팔릴 수 있다는 거 여러모로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1경주긴 합니다만은 노림수말을 갖고 좀 강하게 붙어보려고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3번마 구치얼스입니다. 데뷔 초에 상당한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작년에요. 근데 다리가 안 좋아서 외부 휴양도 갔고 또 휴양 갔다 와서는 5월 달에죠. 한 두세 달 전인데 또 5군에 점핑을 곧장 해버렸어요. 무지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책을 보고 계시면은 사회전쟁 맨 뒤쪽에 보시면은 에신노브, 농본혜택 이런 애들하고 뛰었던 그 점핑 경주에서 실격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마필인데 6월, 7월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였고 이번에 정말 좀 제대로다 싶은 정도의 상태와 기량을 보이고 있어서 3번마 구치얼스의 첫 입상 가능성을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좀 보고 있는 생각이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치얼스 직전 대비 훈련각도 올리면서 상태는 좀 올라와 있고요. 트리케트도 좀 문제가 있는 마필이에요. 계속해서 인기마로 팔리고 인기 1위로 계속 팔렸단 말인데 계속해서 입상권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퀸 워존
이거 걸으면 이제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발주만 되면은 얘도 이제 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걸으면 좋아져 있는데, 그래서 1번, 3번, 5번, 7번 여기 이제 4번 영암공주의 선행까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뭐 이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과천제이를 가장 최근의 걸음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조교장에서의 핫한 모습을 봤을 때는 과천제이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걸음 변화운 마필 중에 이미연님은 한번 굿치얼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경마 이경주입니다. 1200m 국내선 6군 9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일경주와 좀 비슷한 편성인데, 걸음이 조금씩 이제 늘고 있는 마필들이라는 점이 조금 틀려요. 1번 K럭과 4번 흑진주, 직전에 이제 나란히 무리하게 선행 출하를 했다가 무너졌던 그런 마필들이고, 이번 경주는 사실 이제 선행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궤도 비마라고 하는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좀 힘들고요. 이런 가운데 외곽 지역에 이제 오썸 트릭과 탱크원, 다랑시 이런 마필들이 도전을 하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좀 일단 이변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경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변 가능성에 대해서 노림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경주도 저는 좀 드러나지 않은 말, 그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바로 3번마 다랑시입니다. 말 자체 그 체형이요, 이 배꼬리가 쭉 올라갔다고 표현을 씁니다. 저쪽 안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가 훌쩍 좀 쏙 들어갔다라는 표현. 그것 때문에 그 체형상의 특징 때문에 주행 중에 안장이 자꾸 밀리는 마필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뭐 타던 기수들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인데, 요번에 조시가 정말 좀 괜찮고, 또 지금 여기 편성이 언뜻 강해는 보입니다만 또 면면을 확실히 또 들여다보면은 또 언뜻 이렇다 센 말도 보이지 않는 편성이라면, 저는 3번마 다랑시의 어떤 그 잠재력, 그리고 그동안의 그 안장이 이 체형상 특징으로 인해서 뒤로 밀려버리는 그러한 그 제대로 몰아내지 못한 말몰이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3번 다랑시의 어떤 그 충분한 복병 역할, 그쪽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선행을 가면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K럭하고요, 흑진주 1번하고 4번 직전에 선행 가서 아쉬움 남겼던 이 두 마리의 마필이 굉장히 강력한 훈련으로 지금 이제 휴장기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다랑시도 이제 휴장 때 굉장히 열심히 훈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K럭을 주목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힘이 덜 찬 그런 모습에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던 게 K럭입니다. 지금 이 부마 리비트 리스비드인데요. 리비트 리스비드의 그 부계 쪽이요. 일본의 이제 그 보증 수표 같은 철통의 이 썬데이 사일런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사일런스 계열의 혈통이 우리나라에 조금 들어오다가 말았던 게 이게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인데, 이 리미트 리스비드가 지금 제대로 성공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입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리미트 리스비드의 자마들이 바로 입상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모마 벨라데인 네버, 예전에 이제 당대한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럭키 챔피언, 런던 약속 이런 마필들인데, 이 모마의 특징이 아주 스피드가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혈통적으로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20조의 그 리미트 리스비드의 연지꽃의 자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그 데뷔전에서 아주 뭐 강하게 한번 때려라 그런 적이 있죠. 이 K럭도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저는 센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쌍승시까지 저는 이제 K럭을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1000m 국내선 6군 12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신맛 싸움 같아요. 안쪽에 이제 골드 멜로디, 그리고 갈색 바람, 천의 강자 로이카가 있고, 로이카도 지금 이제 주행이 심사 때는 좀
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만 조교를 통해서 지금 많이 보강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번 스피더도 역시 조교를 통해서 주행 심사 때보다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조금 느슨한 말머리라고 보여줬던 토호 하마식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필들이 아주 뭐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요 경주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주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노릴 만한 가치가 있는 두 마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뛰었던 마필로는 5번 토호예요. 데뷔전 때 힘이 덜 찬 가운데 뭐 이렇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인데요. 기본적으로 분명히 싹수가 파랗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데뷔전 때 충분히 경험도 했고 상당한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더라고요. 하만시기가 준비도 열심히 했고 뛰었던 경험까지 감안한다면 5번 토어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처음 뛰는 말 중에는 저는 6번 말 천혜강자 주행검사를 여러 번 만에 통과한 마필인데요.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마필 자체의 어떤 그 순치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주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악벽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행검사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일치월장의 상승세 기량을 보였고 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까지도 이쿠야스가 마지막 주행검사를 했고요. 역시 준비 잘하면서 상당히 기대치를 높이고 있어서요. 저는 5번마 토호와 6번 천혜강자의 어떤 그 정반 입상 맞고는 필수 관심권으로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토호나 천혜강자도 좋았지만은 지금 뭐 말씀드렸던 갈색바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강석 이수 기승하고 있는데 이강석 이수가 또 지난주부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놨고 안쪽 게이트 이점에 골드 멜로디도 지금 뭐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피더나 로이카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심사 때는 조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실전을 대비한 조교가 처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들이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얼마나 뛸지 가늠하기 힘들다. 우리가 이제 뭐 그 갬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스톱 치면은 넷이서 치면은 5명이서 치고 4명이서 치면은 뭐 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경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연사가 그냥 안 하고 싶으면 하루 종일 안 해도 돼요. 한 게임만 붙어도 되고 누가 돈 땄다고 따구 배짱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배팅 안 한다고 너 왜 배팅 안 해? 이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주는 사실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면님은 이제 토호하고 천혜강자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 의견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번 게이트 2점이 난 골드 멜로디 저는 뭐 간소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 경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 7마리가 출전합니다. 야, 이거 편성을 그냥 맞춰놨네요. 황금세상하고요. 3번 황금세상하고 6번 프로삭스는요. 준비도 안 하고 나왔어요. 원래 다음 주에 출전하려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마리 중에서도 지금 뭐 아줄파이어하고요. 2번 아줄파이어하고 4번 슈퍼서프가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얘네 둘이 세 보일 수밖에 없고요. 조교 상태도 좋습니다. 뭐 거의 이 2마리의 싸움으로 끝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별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2번 아줄파이어하고 4번 슈퍼서프 각각 데뷔전 때 뭐 낙승을 거뒀는데 특히 저는 뭐 2마리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뭐 너무나도 뭐 확연하게 보고 있고 더욱이나 이번 아줄파이어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골망림이 좀 있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가운데에서 일본은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골망림에서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상당한 잠재력까지 감안한다면 2, 3학번이 이제 얼마나 배당이 나올까 이게 관건이겠고
유일하게 이제 하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5번 막 클레이건인데 이게 뭐 지금 편성을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나온 건지 아니면 들러리서로 나온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2번, 4번이 너무 막강한 전력이기 때문에 뭐 삼복승이라면 저는 5번 클레이건 정도 그 정도 변수. 클레이건은 사실 이제 뭐 조견을 해보려고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여기 지금 29조에서 생소라고 같이 출전시킨 거는 생소이 아니라 생쇼가 아닌가. 왜 여기를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편성을 아무래도 뭐 기대치가 큰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경험 삼아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5군에 그냥 큰 갔으면, 욕심 없이. 아니, 자기 군에 갔으면 어떻게 좀 출력돼 볼수 있을 그러게요. 수 예. 아무래도 뭐 어쨌든 두 마리가 워낙 강합니다 여기는. 뭐 아까 3경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경주 또 너무 쉬워서 또 쉬어가도 되는 뭐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8월 9일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1100m 국내산 오군 안말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좀 어려워지네요. 미라클 정상 안쪽에. 자, 이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1승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늑발주 뭐 어이없는 늑발 장난합니까? 뭐 어떻고? 이 도주말을 가지고 추입을 해갖고 5등을 했는데 참 이게 광속 터치. 예 광속 터치 이거 분명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거 놓고 때려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이제 최강 하보 스트롱 포리 마이 해피 뭐 이런 마필들 외곽 종말들이 조금 더 강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번 5경주에 노림수 한 마리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9번마 스트롱폴입니다. 말 자체는 능력은 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인데 말이 너무 작아요. 너무 주먹대기만 하다 보니까 경주 조건이 좋아야 되겠다라는 또 덧붙여진 판단인데 최근에 얘가 뛰었던 그 과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이번에 송재철이 카드를 꺼낸 건 그야말로 얘한테 제대로 된 어떤 초이스 같아요. 체구가 작은 3세 안말 송재철이의 4kg 감량은 정말 모처럼 만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편성이 지금 5군 최단거리 경주, 5군 1100m 경주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특히나 안말 경주, 안말들만 몰려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강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9번 스트롱폴의 기본 순발력과 갖고 있는 탄력 정도라면 송재철의 감량까지 합쳐진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저는 좀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확신하고 있는 정도. 스트롱폴이가 좀 최근에 안 좋았다가 이번엔 좀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체구가 작은 말로서 역시 그 조건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조건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정제상의 조건은 이제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7번 광수터치가 우리 박 의원이 말했듯 지난번처럼 취입으로 가지 않고 냅다 선행으로 젖어준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9번, 8번이 7번, 8번이 앞선을 나가주면은 차라리 저는 전개가 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100m 전방에서는 진로 변경이 안 되긴 합니다만 100m 지나고 나서는 7번, 8번이 앞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곽이 청 비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송재철이한테는 편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조교로는 광속 터치 지난번에 이어서 광속 터치하고 그다음에 10번 마이 해피는 여태까지 이런 조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이제 몰아내는 강력한 훈련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하게 몰아내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인상 깊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교로는 근소하게 7텐의 우세를 점치는데 이 안말 경주는요, 특히 1100m 경주는 조건이 좋아야 오더라고요. 뭐 조교고 능력이고 나발이고 조건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센 말도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전력이 한 수 위가 아니면. 근데 여기 한 수 위 전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조건상 김동수 기수가 기승한 미라클 정상 이게 지금 5월 10일 날 보면은 차분하게 따라가서 금순이 엄지를 3마신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개만 좀 이끌어 준다면 1100m 경주 가장 유리한 마필은
1번 미라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적용을 조교로 시킬 게 아니라 조건으로 저는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경마 제6경주입니다. 1200m 혼합4군 11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쟁쟁한 외산 말들 간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군이 지금 앞에 경주들 이제 아줄파이어하고 그 슈퍼서프 걔네들을 이제 다 아마 피해서 일로 도망온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슈퍼플렉서리, 슈퍼서리니 슈퍼서리는 이제 36조에서 나눠서 쓴 거고 푸디백의 자마 슈퍼플렉스 이제 푸디백 자마 중에서는 이제 그 짝꿍인가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빛의 여왕 최근에 올라오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신의 마필 타피 포인트와 J1 여기 이제 영인알렉스까지 짱짱한 말들 간의 접전인 것 같은데 충마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처음 뛰는 말 중에는 저는 8번 슈퍼서리를 뭐 당연히 우선적으로 봅니다. 상당하더라고요. 주행검사 모습 대단했고 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 과정도 상당히 했고 8번 슈퍼서리를 가장 먼저 보는 입장이고요. 6번만 슈퍼플렉스가 이제 아까 우리 박의원이 언급했던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원래 1000m에 나가면 마필의 특성상 현재 그 어떤 갖춰진 조건상 1000m에 나가야 좋은데 1000m에 아까 4경주였죠. 그 두 마리 아줄파이어와 슈퍼서프가 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잘해봐야 3등이겠다 해서 일부러 이쪽 1200으로 나와버렸고 1200에서 지금 나름대로 승부 의지는 상당한 의욕은 확인되고 있지만 과연 1200 얼마만큼 이겨내 줄 수 있을지 이건 뛰어봐야 알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기존마로는 4번 빛의 여왕 직전에 뛸 만큼 뛰었는데 후주 퍼펙트하고 공동천 아이랜드 좀 잘 뛰었던 경주였습니다. 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다고 보고 있는 만큼 4번 빛의 여왕까지는 가능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의 빛의 여왕하고 영인알렉스보다는 결론적으로 신의 마필 슈퍼플렉스와 슈퍼서린이 더 낫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슈퍼서린도 좋았지만 슈퍼플렉스 목요일날 김혜선 기수가 1000m 발주기에 가서 발주를 끊어서 직접 조교를 시키는데 아주 뭐 총알과 같은 그런 모습까지 또 확인이 됐고요. 조교도 지금 뭐 월요일 목요일 강력한 훈련을 또 시행을 하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뭐 1000m에 나갔으면은 이 위원님 얘기대로 스피드가 좋은 말이니까 더 좋았겠지만 1200에도 충분히 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또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슈퍼플렉스 데뷔전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름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행의 6번 유지경선과 7번 희망탄력 역시 선두권에서 8번 드림퀸 이런 마필들이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수가 있겠고요. 선의권에서 11번 바쿠라든가 10번 장수태양 1번 구덱턴 2번 슈퍼볼 주위권에서는 3번 찬스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경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입상구 한 번이 완전히 틀려질 수밖에 없는 전력차가 크지 않은 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경주를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3대3의 형국이라고 봐요. 기존마 3마리, 승군마 3마리. 그러니까 기존마로는 1번마 구덱톤, 10번 장수태양, 11번마 바쿠, 그리고 승군마로는 6번, 7번, 8번 이 3마리 3대3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지금 기존 승군전을 치르는 애들의 상승세도 괜찮은데 지금 기존에 지금 5군에서 뛰고 있는 1번마 구덱톤이라든가 10번 장수태양, 11번 바쿠 이 3마리가 각각 모두 다 지난번에 못 뛰었던 또 10번만 장수태양 같은 경우는 우승하지 못했던 사연과 이유가 확실한 마필들입니다. 1번 구덱톤은 직전에 한 바퀴 내내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진로가 막히면서 꼬였고 10번 장수태양 역시도 당시 같이 동반 출전했던 45조 말한테 진로가 막혔고 또 11번 바쿠 같은 경우에는
전전에 폐출혈이 나면서 그 폐출혈 여파로 직장 경주는 컨디션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 현장에서 제가 완전히 배팅권에서 잘라도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바꾸도 폐출혈 여파에서 벗어났고 또 1번 고대톤이라든가 10번 장수태양도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 마들 3마리 1번, 10번, 11번 그 중에서도 11번만 바꾸 쪽에 선정 가능성이 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교를 보면은 바쿠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이 찬스, 그 다음이 희망 탄력 이런 순서인 것 같은데 다 못 믿어요. 찬스나 바쿠나 뭐 추임마들이고요. 올라와야 올라오는 애들이고 희망 탄력은 글쎄요, 얘가 좀 난 거는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서는 좀 배당을 무조건 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구덱톤이요. 1번 구덱톤이라는 마필이 지금 뭐 2달 동안 이쿠야스 기시가 칼을 갈아놓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이미연님이 사연이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해줬는데 이 집 1번 게이트고 초반도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이제 과감하게 어차피 못 맞히면 이건 못 맞춰요. 뭐 오복조 가도 못 맞힐 수가 있는 경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한번 900톤 놓고 압축을 해가지고 돈을 한번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예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고덱톤이 그 전전 경주에는 뭐 골막염 공백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고 바로 직전 경주는 한 바퀴 낸 레이스가 꼬여버렸어요. 당시에 또 이상혁 기수가 낙마한 경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뭐 전혀 의미가 없는 레이스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대가 좀 많아서 그렇지 아주 센 애가 있는 레이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1번 게이트고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900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경 맞아 8경주입니다. 1300m 혼합 3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소금꽃이 5위 승군에 걸린 3군 외산 3군의 터줏대가 합격으로 지금 위치를 안쪽 게이트 위치를 해 있고 탱크가 지난번에 참다 이 탱크를 제가 이제 놓고 추천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야 무슨 김옥성 기수가 고성희 기수 말 타듯이 말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몰아댑니까? 뭐 폭주를 해가지고 참 이해가 안 가는 말벌이었는데 어쨌든 탱크가 지금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져 있어요. 양희진 조교사가 또 칼을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산 경주 1300m에 출전을 한 걸 보면 소금꽃 넘어서 선행을 먼저 치고 나갈 공산이 높고요. 여기 이제 공동철화와 후즈 퍼펙트 승군마들이 결혼 레이스. 베스틀러는 이제 공백이 있는 가운데 1번 게이트 나름대로 이제 복병권에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여기는 어떻게 소금꽃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최근에 그 소금꽃이라는 말 자체에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좀 더 그러니까 조교 때라든가 그 뛰어주는 그 뛰는 자세, 자옥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2,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소금꽃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소금꽃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이번 8경주의 노림수는 바로 7번마 세강호입니다. 직전에 한 5개월 만에 나와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몸도 마음도 아니었다라는 판단이었고 이번에도 지금 베스트는 아니라고 해요.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80%라도 갖고 있는 잠재력상 충분히 올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편성에서도 얘가 아마 선행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생각합니다. 예, 소금꽃이 지금 이제 골막염이 아직 완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교를 제대로 100%까지 끌어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7, 80%의 조교 상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제 선입으로 따라가는 그런 전개에서 아마
승부가 좀 가려질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뒤에서 놓을 수도 없고 승부 의지는 뻔한 거고요. 공동철하고 탱크가 5번하고 8번이 훈련 상태가 좋은데 탱크는요 지난번에 이거는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잘못 탔다가 아니라 오버페이스가 된 거지 뭐. 오버페이스. 아니 오버페이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개그예요 개그 제가 볼 때. 개그. 네. 개그가 아닙니까 이게? 김옥성 기수가 뭐 말 1, 2년 타본 것도 아니고 박우른 기수고요. 뭐 저는 탱크 1300인데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봐요. 탱크. 따라가는 말들이 지금 뭐 별 볼 일 없고 비빌 말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강호는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분명히 지금 7, 80% 컨디션이라 알고 추천을 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기대치를 높게 본다는 얘기인데 7, 80% 정도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탱크가 선행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토요 경마가 15개 경주이기 때문에 절반 8경주까지 마쳤는데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경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9일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1200m고요. 앞말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말들이 조금 더 눈여겨 보여지는 경주고요. 뒤에서 올라올 마필 중에서는 이제 동방의 새아침인데 지금 보여지는 마필은 헤이주드입니다만은 안쪽에 이제 금순이 엄지라든가 외곽 쪽에 블랙 파로스도 컨디션이 많이 호전된 그런 모습에서 경주를 치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6번 헤이주드입니다. 제가 데뷔 전 때 4군까지는 논스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기대대로 4군까지는 논스톱으로 3연타를 때리고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요. 직전에는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편성을 좀 잘 만든 느낌입니다. 직전에 마볼트나 진격의 여왕 정도의 능력을 지닌 마필들이 여기 보이지 않는 편성. 그렇다면은 이번에 헤이주드의 입상 가능성 다시 한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는 1200m 앞말 경주를 선택한 승군전에 4번 금순이 엄지 정도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순간의 선택이 이번에 조식발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예, 금순이 엄지가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NEP와 금순이 점한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선행을 못 가고 선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초강고를 4마신 이겼는데 뭐 사실 이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입상했는데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 지난번에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이번에는 아주 길고 딴 때랑은 이제 완전히 틀린 그 훈련 패턴. 아주 강한 훈련에 또 길게 돌아 나가는 그런 훈련까지 승군전에 제대로 대비를 했고요. 헤이주드나 뭐 블랙파로스가 선행을 싸우든 말든 안쪽에서 이제 직전처럼 선입절개 펼친다면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금순이 엄지 저기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9일 토요 경마 제 10경주고요. 1300m 경주 국내산 3군 경주. 박종혁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박종혁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역시 뭐 조교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은 안쪽에 2번 클레이샷, 3번 스트롱로드, 5번 클래식캣, 6번 포트레이 선두권이 상당히 두텁고요. 추위권에서는 10번 푸른 거탑을 필두로 해서 7번 심신지력, 여기 이제 뭐 9번 만방도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죠. 선의권에 뭐 세명장이나 만방 이런 마필들까지 상당히 좀 뭐 전개 상황이 좀 뭉쳐지면서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가 MJC
트로피 특별 경주죠. 네, 그렇습니다. 마카오 자키 클럽인가요? 대충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3번 스트롱로드 지난번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승군전이지만 마필이 굵어지면서 그야말로 끝내준다. 한참 더 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낙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이번에 지금 또 승군전에 특별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끝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개에도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필이 바로 3번 스트롱 로드. 지금 이제 혼전이다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뭐 선행 가서 팔릴 말 이름으로 팔릴 말, 전개로 팔릴 말 이런 마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다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딱 2마리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조교 내용이라든가 마필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지금 조교 상태와 능력을 갖춘 마필이라면은 어떤 전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1300이기 때문에 능력만한테는 직선이 긴 1300과 1400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이 직선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력한 한 방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이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뭐 중배당 이상의 배당은 나와줄 거기 때문에 10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4군기 경주고요. 별정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마 벤투스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고요. 송암정수도 최근에 이제 늑발기가 고쳐지면서 상승세고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다이아 파워 그리고 역시 통일의 함성 4마리가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정상대로라든가 대업, 요왕 마이너스 뭐 이런 마필들이 도전권으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인디 차일드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뭐 조교 상태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교로만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 이 조교빨로 진짜 사마신 이겨버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지난번 이후로 요배통에 걸리면서 조금 상태가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 벤투스가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벤투스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승군전 상승세는 저 역시 뭐 세게 좋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승군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얘보다는 기존의 4군에서 뛰었던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뛰었던 마필 그게 바로 7번 다이아 파워인데요. 지난 6월 8일 전전경주에서는 뭐 한 17주간의 공백을 갖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집에서도 마필을 평가를 할 때 데뷔 초부터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인데 다리가 약한 단점이 있다 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인데 결국에는 단거리에서 몇 번 뛰고 나더니 그 다리에 무리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전경주 17주 공백을 갖고 나왔고 상당히 몸뚱이가 무거웠죠.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좋아졌지만 역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던 게 7번 다이아 파워인데 요번에는 공백 이후 2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완전히 끌어올렸다라는 판단이고 갖고 있는 잠재력상 그리고 사이즈상 이번에야말로 다이아 파워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고요. 통일의 함성도 이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안쪽에 이제 벤투쇼와 송암장수의 조건을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4마리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여지는데 벤투스라는 마필은요 데뷔 초기에 이제 입상을 계속 못했던 게 뭐 모래 맞으면 안 뛰고 뛰자 그러면은 너무 폭주해버리고 그러다가 픽 서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런 그 악벽이 잡히면서 지금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6월 1일날 첫 입상은 조경호 기수가 진짜 뭐 마음 비우고 타가지고 입상을 한 거라고 보고 지난번에는 이제 마음 먹고 타니까 이제 그게 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만식 기수인데
제대로 된 능력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조교 때 걸음도 아주 폭발적이고요. 저기 벤투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 경마 12경주입니다. 1400m 국내선 2군 안말 경주 14마리가 출전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안말 경주인데다가 1400에 좀 강점을 가진 말들도 많고요. 빠른 말들도 많고 또 추임 능력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3번 피노누아라든가 7번 마 썬기어 10번 마 블루드리머 12번 루비켄터도 조교 상태 좋았고요. 5번 남산 축제 6번 허리케인 점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리비어 덕션이라든가 또 의외로 또 포트실버도 승분전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요 경주를 이제 메인으로 지목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배당입니다. 배당. 배팅 가치, 배팅 메리트. 경마는 뭐니 해도 저는 배팅 메리트라고 봐요. 배팅이 없는 경마는 뭐 안 꼽는 찐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말. 그래서 배팅을 해서 그 돌아오는 환수, 그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제가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데 자, 이번 12경주가 지금 HRI 특별 경주입니다. 국산 2군 1400 안말들만 지금 나오는 편성인데 우리 박 의원이 지금 서두에 언급했던 3번 피노누아라든가 7번 썬기어 괜찮죠. 좋습니다. 각각 직전에 문화일보배 입상 그리고 3번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선배 나가서 졸전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말이고 얘네들이 지금 인기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얘네들 말고 그야말로 노림수 만땅의 배팅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 지금을 임승진이가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상 팔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팔릴 수가 없는 마필인데 그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면은 너 딱 걸렸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굉장히 좀 재배당, 그러니까 최재배당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는 HRI 특별 팡팡한 경주인데 그 와중에 배당의 노림수를 갖고 12경주를 한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는 좀 맞추기만 하면 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그런 마필을 노리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종혁기는 조교로 3번 피노누아 7번 썬기어 5번 남산축제 10번 블루드리머 4마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3번마 피노누아가 스포츠 조선배에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거리가 내려오고요. 마필 컨디션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필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상당히 혼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피노누아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 경마 13경주 1800m 경주고요. 국내산 2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6번 라운모리스가 이제 휴양 공백이 있는데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1번 태산마루가 또 1번 게이트인데 다시 1800으로 올라왔는데 거리 적응이 가능할 것인지 2번 시타델이 지난번에 좀 못 뛰었는데 여기서는 뭐 되는 전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에너지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5위 승군에 과연 이제 의지를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라운모리스를 제가 이제 유심히 제 조교 때 지켜보니까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라운모리스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안 더비에서 그 쟁쟁한 두산말들 틈에서 나름대로 선행 버틸 뻔했던 게 이번 라운모리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따라가서 되는 말이고 이번 경주 혹시 안쪽에서 누가 선행을 가겠다 그러면 5번 세천자 같은 세천자 같은 마필이 선행을 가겠다 그러면 번호주고 따라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상의 한 자리는 이번 라운모리스에서 차지해 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번마 태산마루는 장거리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이 너무 끌어요. 너무 끌고 뭐 그러다 보니까 1400이 적정거리고 또 조경호라서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힘한배 제어를 통해서 끌고 들어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태산마루는
개인적으로 좀 덜 보는 마필이에요. 나머지 인기마들 중에 3번만 농본사랑이 분명히 좀 더 있을 말이고 최근에 저조한 컨디션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그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3번 농본사랑의 가능성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만한 라운 모리스입니다. 네. 이제 라운 모리스가 상태가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세청자죠. 세청자가 있다는 게. 라운 모리스가 선행 가면은 그냥 돕니다. 이거는 도는데 세청자가 선행을 가면은 이게 하만식 기수란 말이죠. 레이스를 상당히 느리게 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라운 모리스가 이신영 조교사가 선입 작전을 문세영 기수한테 분명히 지시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선행을 갔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경주가 좀 늘어질 것 같아서, 경주가 느려지면 가장 유리한 거는 마이 에너지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신영철 기수가 복귀해가지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했던 게 6월 29일 날인데 승부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 다시 신영철인데 명예 회복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판단도 듭니다. 마이에너지 상태는 뭐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저는 레이스가 좀 느려질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마이에너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9일 토요일 경마 14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1군 14마리가 출전합니다. 1400입니다. 1400. 불꽃대왕이 여기서 또 추입이 가능할지, 글쎄요. 이 불꽃대왕의 추입은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불꽃대왕을 좀 덜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도 이 말 조심을 좀 해야 돼서 사이즈로 와버린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사이즈로 좀 와버렸는데 원래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이즈로 아니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안 조심하면 또 그런 또 별로 또 하자가 되는 이제 말은 좀 참관을 좀 하려고. 예. 아무튼 그래서 불꽃대왕이 최근 들어서 가장 못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구절 쪽도 조금 베스트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 조교도 예전에 정말 잘 좋았을 때 모습도 아니고, 또 부담 중량도 늘 대로 늘어버렸고, 그래서 저는 7번 불꽃대왕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가 보니까 TJK 트로피 터키 인가 봐요. 터키 자키 클럽. 지금 그런 거 같은데. 토요일날 세 개가 있죠. 네네. 작년에 이 대회 우승마가 3번 풀문파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4조 소속으로 나와서 선행 한 바퀴를 돌려버렸는데 이제는 지난달부터 35조로 옮겼고요. 이번에도 지금 얘가 뭐 풀문파티는 뭐 선행밖에 없는 거죠. 선행을 가서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지, 작년에 이어서 2연패가 가능할지는 뭐 가벼운 관심사, 이가 갖다 돌린다라는 쪽보다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긴 한데, 아무튼 그 점은 특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11번마 미래의 영웅, 1군의 승분전이기도 하고 또 선역 때문에 공백도 있었고 이래저래 조건상으로는 세게 볼 수가 없는 마필인데, 선두권 1400에 딱 적정거리라면 11번마 미래의 영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두 마리 다 좋아요. 미래 영웅하고 풀문파티. 풀문파티는 어깨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마방 이적을 하면서 참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아지면서 지금 조교 때 거리라고 그러죠. 거리가 지금 늘어난 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기 뒤직선 가서 중간쯤이면 섰는데 끝까지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 걸음이 전혀 무뎌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미래 영웅도 이게 지금 복승률 100% 아닙니까? 8전 동안 다 입상입니다. 전부 입상이고 7승인데 7승도 아주 다 여유승이죠. 선입 가든 선행 가든. 그러니까 얘는 끝이 아직 안 남았어요. 얘를 가지고서 1군에서 안 된다 속단하긴 이른데 지금
뭐 걸음 보면은 되는 걸음이에요. 1군에서 1,400이고 여기 이제 브리그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연님이 미래영웅을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추천을 먼저 할까 했습니다만 저는 브리그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풀무 파티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기수들이 만약에 넉넉히 얘 그냥 보내놓고서 얘가 쓰겠지 생각하면 안 써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월 9일 토요 경마 15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3군 마지막 경주 10경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인천의 러닝은 지난번에 완벽한 어부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를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피를 저는 인천의 러닝은 일단 뭐 이게 뭐 인기바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1번 게이트고 해도 지금 이제 라이징 페스트나 강자, 으뜸들이 홀리플라이, 행운 축제 뭐 이런 마필들 가능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러닝은 뭐 안 팔릴 것 같아요. 덜 팔릴 것 같아요. 승군전에 상대도 세졌고 좋아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뭐 박 의원의 의견에 한 표를 던져주고요. 저는 여기 3번 강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마방 평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마필 자체가 한 480kg 정도만 되면 그야말로 1군에서도 뭐 연승을 때릴 정도의 잠재력을 갖춘 마필이다. 근데 말이 너무 작아서 문제다. 이게 그 집에서 계속해서 이 체중을 늘리고 말의 골격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지금 과연 얼마만큼 몸이 불어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어나오면 불어나올수록 저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을 게 바로 3번 강자고요. 그래서 강자를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4번만 라이징 페스트가 직전에 사실 조교 없이 와버렸어요. 조교 없이 와버린 마필. 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준비 제대로 했고 또 마필의 특성상 저는 장거리가 훨씬 낫다. 장거리가 또 대략 낫겠다라는 판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임승진은 여기 3, 4만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한 방 때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라이징 페스트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본기가 좀 있으니까 좀 받쳐가자 그러면서 클레이 사격이 조교가 좋았기 때문에 클레이 사격을 놓고 추천드렸는데 클레이 사격이 송재철 기수 안짝에서 좀 역부족 목차 사착을 했고 라이징 페스트가 기본기로 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조교 때 걸음 보니까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라이징 페스트는 이번에 조교도 잘 돼 있으니까 1800 늘어난 거리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뭐 강자라든가 외곽의 홀리플라잉이라든가 홀리플라잉은 이제 복병 세력이에요. 기습 선행에 가능한 선행 가면 또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강자와 라이징 페스트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라이징 페스트의 손을 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떠나서 지금 이제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기세로 봤을 때는 라이징 페스트 조금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토요 경마 서울만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남은 시간 지금 뭐 한성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더 추가로 이제 분석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분석해서 토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